안녕하세요. 케이테마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에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페이지에서 부모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이 이 사이트 전체에 얼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드프레스 가이드에서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의 컨텐츠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메뉴에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테마의 컨텐츠 메뉴를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글, 즉 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워드프레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에서 제공되는 것은 페이지나 글, 카테고리 사용자 정의 같은 이러한 기본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는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보드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WP 멤버스 같은 회원가입 플러그인, 그리고 우커머스 같은 쇼핑몰 플러그인, 이런 여러 종류의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우리는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플러그인들에서 컨텐츠를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시 사이트를 통해서 페이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생성 시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제품 서비스, 갤러리, 스킨 디자인, 디자인 요소,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사 소개를 한번 보시면 회사 소개라고 하는 메뉴 아래에 6개의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회사 소개라고 하는 메뉴는 회사 소개 스타일을 3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3가지의 페이지를 자식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비전도 마찬가지로 2개의 페이지를 자식 요소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라고 하는 메뉴에 속한 자식 요소들은 회사 소개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면서 각 단계별로 대시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단계의 자식 요소는 하나의 대시로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자식 요소에 자식 요소로 들어가 있는 페이지들은 이렇게 선을 2개 그어서 두 번째 자식 요소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거스라고 하는 페이지의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부모 요소를 설정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들이 있고, 오른쪽에 페이지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부모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소개라고 하는 페이지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소개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페이지를 부모로 만들고 싶으면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요소의 또 다른 자식 요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자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회사 비전 스타일 같은 이런 페이지들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사실 설정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페이지 속성에서 부모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부모를 선택해 줄 때 회사 소개가 아니라 회사 소개의 자식 페이지인 회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부모 요소를 설정을 하고 자식 요소를 지정을 하고 또 이렇게 가서 페이지 안에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 소개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 안에 회사 소개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연역이 있고 여러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들을 단순히 모든 페이지 안에 그냥 일렬로 구성을 해 놓을 경우 어떤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제목이 동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분량이 많아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URL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소개의 Contact Us라고 하는 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부모는 회사 소개라고 부모 페이지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유 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부모의 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자식의 페이지 주소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URL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체 페이지 구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URL 구조는 SEO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구조적인 컨텐츠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회사 소개 아래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자식 페이지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부모 페이지를 회사 소개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주시면 페이지에 가서 회사 소개를 보시면 회사 소개 자식 페이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식 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회사 소개에서 메뉴들은 기존의 메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에서 외모, 그리고 외모에서 메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할 메뉴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만들어진 메뉴 중에서 메인 메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 안에 현재 표시되고 있는 메뉴들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페이지 메뉴들이 이렇게 메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한 자식 페이지라고 하는 이 페이지는 현재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표시되게 하려면 메뉴에 추가라고 클릭을 해서 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자식 페이지를 컨택 어스 다음에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자, 회사 소개의 자식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자식 페이지로 설정을 한다고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모에서 메뉴를 들어가서 따로 이 페이지를 추가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지 메뉴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경우에는 부모 페이지를 설정을 함으로써 구조화를 할 수가 있지만 글의 경우는 부모 페이지나 부모 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이제 워드프레스 가이드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와서 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고 이 글은 작성을 할 경우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글 작성하는 쪽 오른쪽에 보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설정 칸이 있고 이 칸에서 저희는 이제 플러그인이나 디자인 소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역시 페이지의 부모 페이지처럼 부모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카테고리를 새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커머스 플러그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커머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커머스 쇼핑몰이라고 하는 부모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식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고 나면 페이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도 앞에 대시가 표시가 되고 이 부모 카테고리의 자식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시면 새롭게 만든 카테고리가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글을 그 자식 카테고리 혹은 부모 카테고리에 선택을 하여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의 경우 페이지와 다르게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구조화시키고 그리고 관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페이지를 메뉴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와 블로그 컨텐츠가 구조화되는 부분입니다. 컨텐츠를 구조화하는 작업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색 엔진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많은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가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린 구조화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가이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